여러분의 공동체 평안하시죠? 공동체 문제가 정말로 작게는 마을, 지역사회, 크게는 국가, 전 세계를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을 공동체 중에서 좀 작은 규모인 마을 공동체의 갈등이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만 마을 공동체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 주민들 간의 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갈등 문제가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저는 단언컨대 대한민국에서 많은 마을을 다니면서 마을 주민들의 포커스 그룹, 즉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심층 인터뷰를 한 대표적인 학자이자 현장 활동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 분 만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남영찬 박사가 항상 강조했죠. 마을 주민들은, 그리고 고령화된 주민일수록 절대 속내를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동안 짧은 민주주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찌 보면 풀뿌리 주민들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그런 분위기를 학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어르신들은 자기의 속마음을 쉽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픈하면 잘못하면 마을에서 뒷담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내가 말을 한번 혹시라도 잘못하면 그거로 인하여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아주 아름다운 생각 때문에 주민들은 결코 자기의 의견을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남영찬 박사는 마을 공동체, 마을이 잘 되려면 주민들이 갈등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 이민년 블랙 타이거의 기운을 가지고 남영찬 박사는 이제 마을 공동체 갈등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리고 해결책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을 공동체 갈등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와이드하게 총론적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만 앞으로 아주 지역적인 부분으로 파고 들어가서 실제 마을에서 갈등 원인으로 세상에 알려졌거나 또는 남영찬 박사가 마을에 가서 인지하였던 그런 사례를 하나하나 들어서 남영찬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미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을 위해서 일단 마을 공동체 주민들 간의 갈등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PPT 화면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에 마을 공동체 갈등 원인의 첫 번째를 저는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마을 리더를 선출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즉 마을을 대표하는 리더, 이장님 또는 어촌계 같은 경우는 어촌계장님, 당연히 선출직입니다. 또 권한도 드립니다만 활동비도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을 자체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활동비를 책정해 놓는 마을 공동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을 리더에 대해서 누군가는 원하게 되겠죠. 그러면 선출 과정이라 하면 주민들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다는 거겠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빙고, 맞습니다. 반드시 선거를 통하게 되면 떨어진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 한 분만 나와서 무투표 당선됐다고요? 그런다고 마을 분들이 그분을 100% 지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공동체 고령화된 주민들은 자기의 속내를 쉽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응모한 사람이 없다라고 단독 이 부부에서 마을 리더가 됐다. 아, 그래서 우리 마을은 선출에 전혀 문제가 없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또 2분, 3분 나와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됐어. 갈등이 없을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화면에 2번째 제가 예시를 들은 게 리더십 부족입니다. 마을 오피니언 리더, 마을 리더가 과연 리더십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을까요? 대기업에서는 한 사람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밑에 신입 말단 직원부터 대리, 과장, 팀장, 부장, 임원, 무수한 하이어크라시, 관료화된 조직을 거쳐가면서 단계별로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일들을 닥쳤을 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은 자연스럽게 학습도 되면서 실제 필드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리더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을 공동체 주민들은 어떨까요? 리더십 교육? 뭐 한두 시간 특강한 게 전부입니다. 네, 2시간 특강했다고 리더십이 발현이 되면 정말 그 마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문제도 2번째 주제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을 공동체 갈등 원인 3번째, 바로 사업에 대한 시각이라는 겁니다. 시각차에서 온다는 겁니다. 누구는 사업을 내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는 우리 마을 사업을 우리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는 우리 마을의 사업을 저들만의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시각이 벌써 다양하죠. 내 거, 우리 거, 아니야, 저들만의 거야. 이렇게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마을 사업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정의 내린 갈등의 원인 4번째, 원로의 부재를 저는 마을 공동체 갈등 원인의 마지막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는 남영찬 박사가 진단한 마지막 네 번째 갈등 원인은 원로의 부재라는 겁니다. 뭔 소리야? 나 교수, 나 박사, 우리 마을에 원로가 계셔. 그 원로라는 분들이 노인회장님 또는 뭐 이장님 이렇게 마을에서 연세가 많으신 그런 리더 그룹의 분들이 과연 권위가 인정받고 있느냐, 그분들을 마을 사람들이 잘 따라가느냐, 그런 관점에서 원로의 존재, 부존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영찬 TV를 시청하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갈등으로 인하여 그 마을이 와해가 되기도 하고, 갈등을 잘 승화시켜서 잘 해결해서 마을이 정말로 화기애애한 행복한 마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시작이자 끝이 바로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을 갈등 절대 해결할 수 없어. 정말일까요? 해결할 수 없다면 마을을 해체돼야 됩니다. 저는 남영찬 박사는 절대 갈등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즉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해결한 사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조목조목 공유하면서 우리 마을 공동체가 건강하게 돼서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을 하고 지역사회가 더 큰 지역사회의 롤모델이 돼서 정말로 주민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남영찬 TV를 그리고 공동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민년 새해 여러분들 지난 4편에 걸쳐서 협동조합 부분을 함께 학습하셨습니다. 이제 남영찬 교수와 함께 갈등 문제를 가지고 정말 심도 있게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남영찬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귀한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당신 최고!